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저는 그건 극도로 지양해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헬스케어 인터뷰 최윤석입니다. 오늘 인터뷰할 분은 네. 원래 약사이시고 그다음에 상장사 투자하시는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를 하시다가 스타트업 투자하시는 회사에서 또 투자 업무를 하고 계시는 저는 SBI 인베스트먼트에서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이태영 팀장이라고 합니다. 이 분야가 왜 유망한가요? 제약바이오 투자 왜 해야 합니까? 돈이 많이 모이고 있다.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사실 다른 산업에서도 돈이 모이는 분야는 있죠.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돈이 모이는데 생명을 살리기 위한 돈이 모인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굉장히 저는 매력적이고 재밌고 그런 분야들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시장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서 선두주자는 아니죠. 그런데 지금 보면 되게 재밌는 일들이 현재 이 시점에서 막 벌어지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미 전 세계 탑 CMO, 위탁 생산 업체죠. 코로나 백신도 위탁 생산을 시작했고 다양한 항체 치료제들 이런 회사가 지금 우리나라에 등장을 했다라고 하면 이 회사가 또 어디에 투자를 할 거냐 그거에 따라서 그 밑에 파생되어 있는 굉장히 다양한 산업군들이 움직일 수가 있고요. 정부에서도 성장성을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자금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 다시 역전되긴 했지만 벤처 투자 업계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섹터가 헬스케어 섹터이기도 하고요. 그 말인즉슨 돈이 많이 모이고 있다는 뜻이고 이 돈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자본주의의 논리상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익률 혹은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글로벌 시장의 관점에서도 코비드-19 사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자금이 제약회사들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코비드-19 사태가 아니었다면 화이자나 모더나 여러분들이 이 회사 이름을 잘 모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글로벌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게 진단키트, 진단 검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루틴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식음료 업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해라 이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또 발전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굉장히 막대한 또 자금이 흘러 들어왔다. 다양한 발전 기회와 투자 기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수익률을 얻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ST 바이오센서라든지 시젠 그리고 저 SBI가 투자했던 뭐 수젠텍이라는 회사도 있고 다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인데 지금 사실은 시장에서 이 회사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회사가 벌어들인 돈으로 뭘 할까? 모든 시장의 관심이 다 그쪽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현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들의 재무 현황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제 책에 나와 있는 유망 분야를 한번 보신 다음에 그런 유망 분야에 이 회사가 투자를 했네 라고 한다면 그 회사의 전략과 함께 하는 투자도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넘쳐 흐르는 돈이 시장에 있으니까 이 돈이 어디로 갈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투자하시는 분들이 주목해야 할 분야가 어디가 있을까요? 당연히 가장 먼저 떠오르는 회사는 신약개발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신약개발 업체만 놓고 봤을 때는 희귀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를 주목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은 질환 아닌가? 그러면 이게 시장이 작은 거 아니야? 라고들 생각하세요. 하지만 바이오 헬스케어 영역에서 희귀질환 치료제가 갖는 그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발이 되면 인센티브들이 많이 있어요. 임상시험도 조금 더 간소화되는 측면이 있죠. 맞습니다. 네. 졸겐스마라는 약 같은 경우에는 이 약은 약가가 한 25억 원, 25억이라는 금액을 딱 들었을 때는 그 약이 팔려? 라고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보험의 측면에서 커버 가능한 수준의 금액이다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단위 매출을 올릴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약이 있다라는 거죠. 이 약은 노바티스라는 회사가 개발한 약이고요. 아무래도 노바티스는 워낙에 큰 회사이기 때문에 이 약의 매출액이 회사의 그 주가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의료기기 회사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의료기기 영역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영역들은 신소재를 활용한 회사들입니다. 제가 투자한 맵스젠이라는 회사하고 이제 TMD랩이라는 회사 사실 제가 책에 다 적혀 있긴 합니다. 네.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산업에서 기술 개발이 된 신소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신소재들이 개발이 되면 의료기기 회사들의 러브콜을 좀 받을 수 있는 환경이어서 저는 그런 회사들 좀 많이 보고 있고요. 제가 이쪽 영역에서 이렇게 투자를 해놓으면 보통 요즘에는 워낙 사이클이 빨라서 2, 3년 내에 상장되는 회사들이 많이 나오고 사실 미국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컨셉 회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좀 열심히 보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제가 궁금했던 게 어떤 게 있냐면 이거 개인 투자자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인가요? 사실
답을 먼저 드리면 충분히 가능하다. 음. 개인 투자자들도 헬스케어 투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책이 이제 이 파트 3에 전문 투자자들의 생각을 좀 모아놨어요. 한 12분 정도. 사실은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은 잘 모르는 회사일 수 있는데 이제 우리 영역에서는 되게 유명한 회사에 계시는 되게 유명한 분들, 완전 네임드들이십니다. 네네네, 되게 유명한 분들 제가 이제 모아가지고 글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몇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면 공부를 하고 잘 아는 회사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두 번째는 개인 투자자분들을 제가 애널리스트 할 때 만나보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한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는 그건 극도로 지양해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집중 투자를 해가지고 굉장히 큰 부를 창출하신 분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또 이쪽으로 진입하신 분들이 있는데 전문가들도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알기가 어려운 게 신약 개발입니다. 네. 이거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의료기기 영역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집중 투자를 하지 말고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책에 안에 있는 내용 중에는 이제 고릴라 게임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고릴라랑 원숭이랑 좀 섞여 있다 이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고릴라인지 원숭이인지 모른단 말이죠.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떻게 고릴라를 골라낼 것이냐. 결국에 분산 투자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한 10개 종목 정도, 뭐 예를 들면 제가 희귀질환 치료제가 유망해 보인다라고 하면 어떤 한 회사를 딱 골라가지고 거기에 집중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사들 한 뭐 4개, 5개 회사 정도를 좀 분산해서 투자를 해놓으시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누군가는 좋은 결과를 내서 좋은 성과와 퍼포먼스가 나오고 누군가는 조금 좀 비리비리 뭐 옆으로 기어다닐 수 있고 혹은 좀 데이터가 안 좋아서 네. 폭삭 망가졌을 수 있겠죠. 그러면 정리를 해서 점점점 하나의 종목으로 좀 집중해 나가는. 그래서 기업에 대한 공부 당연히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근데 이제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의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저는 우리나라의 공시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어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우리가 다트라고 부르는데 전자공시 시스템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금감원은 굉장히 빡빡한 집단이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회사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사업보고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온라인 IR을 진행하는 회사들도 많아요. 그러면 이제 회사의 IR을 들을 수 있죠. 더 나아가서 해외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지난번 프레젠테이션 자료, 웹이나 웹캐스트 이런 거 다 접근 가능하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SEC라는 곳에서 10K라는 보고서를 공시를 합니다. 그럼 그 보고서를 꼼꼼히 읽어보시면 거기에 이제 산업부터 시작해서 그 해당 회사가 속해 있는 산업, 경쟁 현황, 그리고 우리가 어떤 R&D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인력적인 측면, 뭐 그 다음에 우리 자본에 관한 사항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저는 그걸 추천을 드리고 상장된 회사라면 대표자의 역량이라든지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회사의 기술이 너무 좋아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건 극도로 지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술만 보는 건 너무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 회사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외부적인 요인이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회사들이 보통 빅 딜을 해요. M&A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라이센스 인아웃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는 최근에 국내 언론에도 거의 바로바로 보도가 되거든요. 그거를 누가 왜 사갔을까?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나라 회사는 어디가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신 다음에 비슷한 회사로 포트폴리오를 형성하시면 제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제 뭐 프로탁이라는 게 굉장히 핫하더라. 그럼 우리나라에는 프로탁 하는 회사가 어디 있지? 사실 아직 상장된 회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프로탁 회사가 그럼 어떤 회사가 상장될 예정이지? 나 이 회사 상장할 때 꼭 공모주 청약에 들어갈래. 지금 제가 인지하지 못했는데 마이크로캡 중에서도 분명히 상장돼서 프로탁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회사군에 투자를 해보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되게 구체적인 업체 이름까지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